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진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구강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국가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검진이 있고요. 학생검진에는 우리가 학생 초등학교 검진하는 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치 검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면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영유아 구강검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검진이 일반 구강검진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가검진에 우리가 생애전환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40세가 되면 생애전환이라고 해서 이때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할 때는 치면 세균막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검진 플러스 치면 세균막 검사하는 게 이제 생애전환 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유아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구강검진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이렇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진은 일반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만 20세에서 64세에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많이 하는 검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만 19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우리가 구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영유아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원 정도, 15,34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영유아 구강검진이나 일반 구강검진을 할 때 공휴일에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공휴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토요일도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가 구강검진이 들어가게 되면 가산이 붙을 수가 있는데 30% 가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휴일 검진이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 일반 그냥 검진에 플러스 알파 영유아는 4,600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7,99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만 40세가 되는 생애 전환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치면 세균막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우리가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일반이나 생애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공휴일에 와서 검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30% 가산이 들어가서 2,400원 정도가 더 추가로 수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검진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병원들은 이렇게 공단 사이트에 들어와서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검진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검진기관으로 우리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구강검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이수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를 받고 우리가 구강검진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강검진이 이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클릭 화면인데요. 뭐 원클릭이나 두 번째를 사용해서 우리가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강관리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더 편한지 편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원클릭 화면에서 한번 조회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클릭에서 우리가 구강검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화면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진 입력을 할 수 있고 검진 조회를 할 수 있고 검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단 구강 검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대상자를 이렇게 적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적고 나면 이제 문진표 결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표 결과 입력을 해 놓고 다음에 검진 조회를 가게 되면 우리가 검진 조회에서 이렇게 보면 일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주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월별, 연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구강검진 환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일별로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별로 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많지 않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청구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 생성이라는 게 이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구 파일 생성이 보이시죠? 그래서 청구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생성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경로가 이렇게 확인이 떠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경로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청구를 직접 버튼을 눌러서 보낼 수는 없으세요. 청구 버튼을 눌러서 보낼 수는 없고 이때는 건강검진 포털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파일을 연계 업로드를 해서 이제 청구 작업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관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검진비 청구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 지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진 결과 입력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검진 결과 입력 화면에서 자료 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진 결과 자료 연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계 파일 추가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프로그램 상에서 청구 파일 생성한 거 위치 잘 알아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연계 파일 추가해서 이 위치를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할 일은 이제 검진 저장과 검진 결과 일괄 점검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검진 결과 일괄 점검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게 여기가 처리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처리 상태가 이게 결과 통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결과 통보 지금 입력하면 입력 완료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검진 일자 여기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진 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입력했던 거 번호가 지금 1번부터 13문항까지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저는 보통 그냥 9번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 예라고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아니오라고 해서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이제 1번으로 와야겠죠. 1번으로 와서 다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결과 통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저장을 해놓고 결과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넘어가서 이제 검진비 청구로 가야겠죠. 그래서 검진비 청구 탭으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청구 구분에서 우리가 건강검진 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구강검진이죠. 구강검진과 그 다음에 영유아 구강검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구강검진이면 영유아 구강검진을 선택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영유아 구강검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청구 접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청구 작업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청구 접수가 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진행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산이 잘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삭감 내역 없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해서 보내는 방법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제 많이
우리 병원은 건강검진, 구강검진 환자가 많이 와서 조금 여러 명을 한 뭐 100명, 뭐 50명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입력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뭐 조금 더 간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몇 명 안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그냥 건강검진 포털에서 입력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해 보시고 좀 더 편한 걸로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우리가 청구 프로그램 이용해서 구강검진 청구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검진 우리가 건강관리 포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검진비 청구 지급 창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검진 대상자 관리가 있어요. 검진 대상자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성함을 쓰고 조회를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검진이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올해 받아야 되는 검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강검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진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진 결과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를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반드시 화면에서 우리가 이 상태가 결과 통보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삭감 발생이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보기를 클릭하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삭감이 되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 항목이 미실시가 됐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미실시한 항목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실시함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결과 통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작업 가서 우리가 검진비 청구, 구강 검진으로 해주시고 청구 접수해서 들어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해서 자료 연계해서 또 이 프로그램에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는 거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해보시고 편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진을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생애 구강검진 했었죠. 그래서 이 검진을 3가지를 했는데 이 검진을 할 때 우리가 검진을 하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검진을 하면서 이상한 거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날 바로 치료를 하고 싶지 다시 내원해서 한 번 더 오게 되면 직장을 가졌다 보니까 좀 힘들 수가 있어서 당일에 치료까지 원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강검진 당일 진료를 하게 됐을 때 진찰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유아 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똑같이 다 진찰료의 50%만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유아나 일반이나 생애 전환이나 다 검진 비용이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진찰료를 중복으로 각각 100%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진찰료를 50%만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당일 초진에 와서 하면 초진료가 되겠죠. 재진에 와서 검진을 하게 되면 재진료를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와서 영유아 구강 검진을 했어요. 영유아 구강 검진을 해서 하는 날 이렇게 아말감으로 우리가 충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검진하는 날 치료가 들어간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찰료를 100%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찰료를 우리가 50%만 산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6월 2일 날 와서 검진만 했어요. 검진만 하고 나서 치료는 다음번에 와서 받을게요 하고 가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일 날 와서 우리가 치료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는 6월 2일 날 와서 영유아 구강 검진한 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 상에서 구강 검진으로 가서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건 없죠. 프로그램 상에 원클릭 화면 상에서 지금 입력할 거는 없어요. 근데 6월 9일 날 와서 한 거를 아말감 필링한 걸 입력해야겠죠.
근데 이전에 왔던 거를 입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 현자가 초진으로 뜰 거예요. 그런데 초진으로 입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재진으로 바꿔서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진으로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환자가 이렇게 6월 2일 날 와서 진료를 GOE 템포라리 진정처치를 한 경우죠. 진정처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9일 날 가서 아말감 필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치료가 원래 우리 병원에서 받던 환자, 이어지는 환자인데 중간에 와서 이거 날라왔는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원래 재진이죠. 그러면 재진료의 50%로 산정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이 돼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 이렇게 진료 구분이 있어요. 진료 구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호자 처방전 수령했을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진료 구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쭉 여러 가지들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구강검진 초진, 구강검진 재진, 야간에 오면 야간 초진, 야간 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진찰료의 50%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학교 구강검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검진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학교 구강검진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학생 지치 사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교 구강검진인데요. 학교 구강검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강검진 기관, 그래서 구강검진 기관으로 공단에 우리가 아까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한 기관이 이제 학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학교 구강검진을 시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금지는 치과 의사가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랑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 서류는 뭐 계약서라든지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학교 구강검진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은 다 우리가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전학년, 요즘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전학년을 시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좀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1학년, 4학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전 학년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을 이제 다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치학 학동기라고 해서 연령은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연령대인데 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는 다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학생들이라도 이제 학교 구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용은 7,8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주체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는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요. 일반 우리가 국가검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주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청구는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쿨 닥터라는 이제 이 학생 구강 검진 시스템을 사용해서 많이 입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에 보는 화면처럼 입력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일원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과 주치 사업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일원화가 돼서 그 프로그램으로 학생 구강 검진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스쿨 닥터를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좀 확인을 해서 청구가 들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생 주치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치 사업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주치 사업은 반드시 지정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이때 지정은 보건소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등록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주치 사업은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구강검진에 들어가는 문진, 치면 세균막 검사하는 거, 방사선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 금연, 절주, 칫솔, 치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예방진료라고 해서 이제 구강 전문가 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혼매우기, 치석 제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시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촬영은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촬영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우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엑스레이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1인당 48,000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서울 경기 지역 위주 48,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사업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금액이 차이가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000원 안에 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치면 우리가 치아 혼매우기, 실런트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실런트하고 방사선 촬영하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도 가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청구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덴티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덴티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청구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덴티아이를 통해서 학교 구강 검진도 같이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스쿨닥터 얘기를 했지만 스쿨닥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덴티아이를 통해서 학생 구강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치과 주치는 다 덴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서울특별시인지 경기도인지 부산인지 뭐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대상자 등록을 위해 이제 해야 되겠죠. 학생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덴티아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도 연동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진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진표를 불러와서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화면을 확인을 하고 이제 검진 결과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검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검진이 있고 학교 구강검진이 있고 학생 주치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주체가 공단이고 비용 청구도 우리가 공단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진 당일 우리가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진찰료의 50%만 산정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교 구강검진은 이제 주체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구는 비용 청구는 학교로 별도로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학교 구강검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교육청과 우리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진찰료가 100% 산정이 돼요. 그래서 초진에 와서 치료를 하면 초진료도 받을 수 있고 재진에 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재진료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이 있죠. 그래서 학생 치과 주치 사업 해서 비용이 4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지자체별로 상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확인 작업이 좀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청구는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청구가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찰료,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치과 주치 사업하면서 같이 우리가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진찰료의 100%를 받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강검진 파트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아마 하시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식사도 못하고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